밥이나 해. 그거 말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혼 조정실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박종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거 언제 녹음한 거야? 아내 한정희 씨는 대답 대신 조용히 녹음기의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35년 살림한 게 뭐 대단해. 네 대신 할 사람 널렸어. 조정희연이 안경을 벗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35년 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 봄, 27살의 한정희 씨는 서울 영등포의 작은 아파트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 박종태 씨는 중소제조업체 영업부 사원이었습니다. 성실했고 야근이 많았고 말이 적었습니다. 결혼 첫 해 정희 씨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밥을 차려놓았고 남편은 묵묵히 먹었습니다. 밥 맛있다는 말을 들은 건 결혼 첫 해뿐이었습니다. 2년 차부터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3년 차부터는 반찬 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된장찌개야? 맨날 똑같은 거 해놓고. 정희 씨는 그때마다 메뉴를 바꿨습니다. 김치찌개, 부대찌개, 갈비탕, 미역국, 순두부찌개. 남편이 좋아하는 걸 외우느라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놨습니다. 종태 씨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둘 태어났습니다. 큰아들 준혁이, 둘째 딸 수진이. 정희 씨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밥을 먹이고 빨래를 돌리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아이 목욕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정희 씨가 종태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수진이 입학식에 같이 가요. 종태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 건 엄마가 가면 되지. 내가 왜 가? 수진이는 입학식 사진에 아빠가 한 장도 없습니다. 정희 씨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수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종태 씨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네가 데려가. 병원 갈 거면서 왜 나한테 전화해? 정희 씨는 38도팔에 수진이를 업고 버스를 2번 갈아타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도 정희 씨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니까, 이혼하면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그 3가지 이유로 35년을 버텼습니다. 종태 씨는 57살에 과장이 되었고 61살에 부장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부장이 되고 나서는 아내에게 반말이 더 심해졌습니다. 야, 밥, 빨리! 그리고 2023년 종태 씨가 65살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종태 씨는 오랜만에 쉬면서 텔레비전을 봤고 정희 씨는 남편이 집에 있으니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달라졌습니다. 종태 씨는 아침 9시에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 점심 때 한마디, 밥, 저녁 때 한마디. 정희 씨가 밥을 차려놓으면 묵묵히 먹고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짜잖아. 반찬이 왜 이래? 밖에서 사 먹는 것만 못하네.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해? 밥하고 빨래하면 그치잖아. 정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시간 있잖아요. 같이 좀 해요. 종태 씨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가 왜? 밥이나 해. 네가 이 집에서 하는 게 그거밖에 뭐가 있어. 밥이나 해. 정희 씨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35년 동안 수천 번 들은 말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에 2-3번씩 들었습니다. 석 달 뒤 더 심해졌습니다. 종태 씨는 자기 양말을 벗어서 거실 바닥에 던져놓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컵을 싱크대에 올려놓기만 했습니다. 화장실을 쓰고 나면 변기 뚜껑을 한 번도 안 내렸습니다. 정희 씨가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게 네 일이잖아. 35년째 해온 거잖아. 설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준혁이네 가족과 딸 수진이가 오기로 했습니다. 정희 씨는 3일 전부터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갈비 2kg, 전 재료, 나물 4가지, 잡채 재료, 떡국 재료. 장바구니 계산이 42만 원이 나왔습니다.
종태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 다 봤어? 나 배고파. 밥. 설날 새벽 5시 정희 씨는 부엌에 섰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를 조리고 떡국을 끓였습니다. 종태 씨는 아침 9시에 일어나 양복을 입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오자 갑자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왔어? 엄마가 음식 많이 했다. 정희 씨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30년 만에 모임이었습니다. 종태 씨가 말했습니다. 가서 뭐해? 돈만 쓰고 가기 전에 저녁은 해놓고 가. 정희 씨는 저녁밥을 차려놓고 나갔습니다. 모임에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정희야, 남편 퇴직하고 좋겠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정희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좋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였습니다. 종태 씨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늦게 다니면서 밥은 차갑게 해놓고 다음엔 가지 마. 바로 그때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정희 씨가 감기가 심해서 이틀째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38도 5까지 올랐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태 씨가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아파도 밥은 해야지. 나 배고파.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게 해줘요. 라면이라도 끓여 드세요. 종태 씨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라면? 내가 왜 라면을 끓여? 35년 살림한 게 뭐 대단하다고 하루도 안 빠지겠다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네가 돈을 벌어봤어? 내가 35년 벌어다 준 돈으로 기생충처럼 살았으면서. 기생충. 정희 씨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눈물이 마를 대로 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다음 날 정희 씨는 딸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이는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희 씨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이혼하면 안 될까? 수진이가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빠가 뭐 했어? 정희 씨가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퇴직 후 매일 구박하는 것, 밥이나 하라는 말, 아프면서도 밥을 해야 했던 것, 기생충이라는 말. 수진이가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녹음해. 아빠가 그런 말 할 때 녹음해 놔. 정희 씨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녹음한다는 게 뭔가 나쁜 일 같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밤에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과 아이 둘을 낳았고 장례식도 같이 갔고 명절마다 함께 차를 타고 고향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 속 어디에도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쁜 일이 아니야. 증거가 있어야 엄마를 지킬 수 있어. 정희 씨는 다음 날 부엌 서랍에서 낡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두었던 남편 좋아하는 메뉴 목록이 적힌 메모장이었습니다. 갈비탕, 된장찌개 두부 적게, 김치찌개 돼지고기, 미역국 소고기. 35년치 메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메모장을 천천히 닫고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작은 녹음기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손가락 2마디 급이 가방 안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녹음기를 부엌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녹음. 밥이나 해. 그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있어? 종태 씨가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이 돌리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점심밥을 차려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녹음. 35년 살림한 게 뭐 대단해. 네 대신 할 사람 널렸어. 정희 씨가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겠다고 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녹음. 네가 돈을 벌어봤어? 기생충처럼 살았으면서. 정희 씨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종태 씨는 퇴직금을 주식에 넣어두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줄이라고만 했습니다. 네 번째 녹음. 야, 국 왜 이렇게 끓였어? 이것도 제대로 못해?
정희 씨가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 두부를 너무 많이 넣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종태 씨는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석 달 동안 녹음기에는 37개의 파일이 쌓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답답하시죠? 35년을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운 사람에게 기생충이라니. 밥이나 하라는 말을 하루에 2~3번씩 듣는다니. 잠깐 숨 좀 돌리시고 뒷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정희 씨가 그 녹음기로 무엇을 했는지. 수진이가 어느 날 엄마를 만나러 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수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이거면 충분해. 내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한테 상담받아보자. 변호사 김태영 씨는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37개의 파일, 총 재생 시간 4시간 27분. 변호사가 이어폰을 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청구 근거가 충분해요.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하면 제가 뭐 먹고 살아요? 변호사가 정희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씨, 35년 동안 집안일을 하신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겁니다. 법적으로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 학대 증거가 있으니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정희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반성할까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씨, 그건 그분의 몫입니다. 한 씨의 몫은 한 씨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 씨, 재산 분할이 있습니다. 35년 동안 집안일을 하신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정희 씨는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2살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35년 전 27살의 쉬지본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천 번 설거지를 하고 수만 번 행주를 짜고 뜨거운 프라이팬을 잡았던 손,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이를 업고 걸레를 짜면서 굽어진 허리,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남편의 구박을 참느라, 아이들 앞에서 웃느라, 새벽에 혼자 울다가 생긴 주름, 이 손으로 35년을 밥을 했어. 이 허리로 35년을 살림을 했어. 정희 씨는 거울 속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아들 준혁이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원래 좀 그렇잖아. 퇴직하고 힘드신 거야. 좀 참아봐.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35년을 참았어. 얼마나 더 참아야 해.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봄, 정희 씨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종태 씨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종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네가? 나가면 뭐 먹고 살 건데. 밥이나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해. 그 말을 들은 게 몇 번째인지 정희 씨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조정 일정 잡혔어요. 다음 달 12일이에요. 종태 씨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24년 4월 12일 법원 이혼 조정실. 종태 씨는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양복을 꺼내 입은 것이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종태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정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정희 씨,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씨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종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뭐야? 정희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녹음. 밥이나 해. 그거 말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 녹음. 35년 살림한 게 뭐 대단해. 네 대신 할 사람 널렸어. 종태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세 번째 녹음. 네가 돈을 벌어봤어? 기생충처럼 살았으면서. 조정위원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종태 씨를 바라보는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종태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거 도찰이야. 동의 없이 녹음한 거잖아. 변호사 김태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종태 씨의 입이 닫혔습니다. 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 달 동안 37개의 녹음이 있어요. 더 들으시겠어요? 조정 의원이 종태 씨에게 물었습니다. 박종태 씨, 이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종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했어요. 도시락을 쌌어요. 아이 둘을 키웠어요. 빨래하고 장보고 설거지하고 명절에 전 부치고.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보고 기생충이라고 했어요. 밥이나 하라고 했어요. 35년 살림이 뭐 대단하냐고 했어요. 정희 씨가 종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해보세요. 35년이 아니라 한 달만이라도. 종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복 소매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정 의원이 말했습니다. 녹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로 판단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자료 7천만 원, 재산 분할 아파트 지분 절반, 퇴직금 분할 4천만 원. 종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종태 씨가 복도에서 정희 씨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35년 동안 야라고 부르던 사람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밥, 내가 그렇게 많이 그랬어? 정희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7번이에요. 석 달 동안. 종태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준혁이도 법원에 와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조정 결과를 듣고 정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내가 참으라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미안해. 정희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 괜찮아. 조정이 끝나고 정희 씨는 법원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월의 햇살이 복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밥이나 해라는 말을 듣지 않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와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했어. 정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엄마가 밥 사줄게.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이혼이 확정된 후 종태 씨는 경기도 외곽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분할된 재산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첫날 저녁 종태 씨는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어떻게 켜는지도 몰랐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식탁 위에 컵라면 하나. 뜨거운 물을 부었지만 3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면이 덜 익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와 반찬 4-5가지가 놓이던 식탁에 덜 익은 컵라면 하나. 종태 씨가 젓가락을 들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싱크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틀치였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이 전부 종태 씨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이나 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희 씨는 수원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첫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밥 한 공기, 깍두기 한 접시.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먹고 싶어서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두부를 넉넉히 넣었습니다. 종태 씨는 두부를 적게 넣으라고 했지만 정희 씨는 두부를 좋아했습니다. 된장도 한 숟갈 더 넣었습니다. 짜다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첫 숟갈을 뜨고 말했습니다. 맛있다. 아무에게도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입에 맞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은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밥을 하는 겁니다. 35년 동안 남의 밥을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5년 동안 밥이나 해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35년 동안 밥을 해주고도 기생충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기 하나가 35년의 침묵을 깼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면서 참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시길 바랍니다.